김탁환의 뒤적뒤적. 일요일 아침 격주로 김탁환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책들을 뒤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골라오신 책은 제목부터 참 매력적이네요. 네, 섬에 있는 서점이고요. 게브리엘 제빈 장편 소설입니다. 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동네 책방, 전국의 동네 책방의 그 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하. 네, 그러니까 동네 책방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추천사도 다 이제 통영, 속초, 괴산의 그 동네 책방 주인들이 다 추천사를 썼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확실한 네, 그런 소설이고요. 우선은 이 소설이 굉장히 구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은 이제 쫙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고요. 풀어놓으면서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왜 이렇지라고 저도 이제 의문을 품으면서 따라갔고, 절반 정도는 그게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걸 이제 싹 다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게 굉장히 구성을 처음에 되게 치밀하게 짰고 반전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반전을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놓고 있는지까지만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가 우선 나오는데, 이 목차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리츠 칼튼 호텔만 한 다이아몬드, 로링 캠프의 행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령 제1부 가서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렇게 보면 로알드 달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작가가 쓴 1953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의 제목들인 거예요. 책의 제목들이고, 이 책들을 이 A.J. 피클이라고 하는 이 남자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읽고 마야라고 하는 딸한테 이제 들려주는 독후감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라,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가령 냉동된 새끼 양 다리로 남편을 살해한 후 여자는 경찰들에게 그 양고기를 먹여서 흉기를 감쪽같이 처리하지. 이게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달에 이 아이디어가 썩 그럴싸하다면서도 랜비 에이스가 경찰관이거든요. 랜비 에이스는 의문을 제기했어. 과연 전업주부가 작품에 묘사된 방식으로 양 다리를 훌륭하게 요리할 수 있겠냐고. 해동도 시즈닝도 마리네이드도 안 하고 말이다. 그래 갖고서야 어디는 타고 어디는 설익은 질긴 고기가 되지 않겠어? 요리는 범죄도 내 알 바 아니지만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 전체 이야기가 흐트러지지. 어쨌든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최종 목록에 선정된 이유가 있어. 내가 아는 어떤 여자아이가 달의 작품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를 아주 좋아했거든. 이런 식의 이제 서평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평들만 이 목자 앞에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딱 넘기면 이제 앞부분에 등장인물들과 서점, 이 섬에 있는 서점이니까 섬에 있는 서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나면 이게 주인공이 서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서점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이 전체의 모토고요. 섬이 있습니다. 앨리스 섬. 섬 이름은 앨리스 섬이고요. 그 섬에 서점이 딱 한 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서점 이름은 아일랜드 서점. 지극히 너무너무 참 보통 명사들의 나열인 거죠. 섬 이름도 앨리스 섬, 서점도 아일랜드 서점. 그래서 이제 요 서점에 영업사원들, 출판사의 영업사원들이 1년에 한 2번쯤 가는 거죠. 겨울에 한 번, 이제 여름에 한 번, 이렇게 가가지고 그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이제 서점에 갖다 놓으라고 쭉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사원이 이제 신입 영업사원이 있는 거죠. 그 여자 이름이 어밀리아 로먼입니다. 어밀리아 로먼. 그래서 어밀리아 로먼이 이제 배를 타고 이 앨리스 섬으로 들어가는 게 첫 장면인 거예요. 근데 신입 사원이니까 앨리스 섬에 있는 아일랜드 서점이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인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서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 이전의 영업사원이 하비 로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각 서점마다 이 서점 이런 곳이다라고 평가를 해놓은 거죠. 그 평가를 이제 어밀리아 로먼이 그 앨리스 섬으로 가는 페리 안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아일랜드 서점 연 매출 대략 35만 달러. 매출도 딱 나와요. 매출의 대부분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려드는 여름 몇 달에 집중된다. 여름에만 책이 팔리고요. 네. 그리고 매장은 17평, 주인 외에 정규 직원 없음, 어린이 책이 매우 적다. 온라인 활동은 그런마 수준, 주민을 위한 행사 등 거의 없음. 문학을 주로 지급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편이지만 피클리의 취향이 아주 독특함. 단편 소설만 좋아해요. 피클리가. 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안주인 니콜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네.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지고 니콜이 없는 상태에서 그의 판매 수완은 신통치 않음. 그 뒤에 나오지만 이 안주인 니콜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애도를 심하게 해가지고 네. 서점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매상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피클리가 이중으로 슬픈 거죠. 마누라가 죽어서 슬프고 서점도 안 마누라가 되고. 죽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애도를 심하게 해서 안 찾아오니까 어. 그래서 슬프고 뭐 그런 상태고요. 아이고. 근데 피클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아일랜드 서점은 섬 안의 유일한 책방이다. 그래도 책방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책이 필요하면 여기 온다는 거죠. 망하지는 않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일랜드 서점이 어떤 곳이냐를 딱 처음에 바로 알게 되죠. 아, 17평에 거의 온라인 활동 안 하고 네, 주민을 위한 행사도 없고 단편 소설만 좋아하고 아내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호라비가 살고 있는 그런 책방. 아, 책방도 그렇고 섬 전체 이미지가 살짝 떠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여름에만 장사가 되고 네,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 어밀리아 로먼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외판원인데 여자 그 영업 사원인데 이 사람이 간 거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그 물어물어 찾아가니까 19페이지 보면 이게 자주색 빅토리아풍의 주택인 거죠. 이 서점이. 오. 네, 그랬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하마터면 지나갈 뻔했대요. 그래서 간판을 겨우 찾아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간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일랜드 서점, 앨리스 섬의 유일무이한 숙문화 공급처, 1999년 개점. 인간은 섬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다는 거죠. 멋있는데요. 뭔가 자부심과 네. 좀 깝깝하겠는데 근데 여기 순문화 공급처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밀리아가 나이틀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틀리는 하비로즈가 계속 왔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 그만뒀고 제가 신입 사원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뭘 하겠어요. 우리 출판사인 나이틀리 프레스에서 나온 이제 겨울 신상품을 쫙 이야기하는 네, 거죠. 네. 이 책은 어떻고 이 책은 어떻고 이 책은 어떻고. 근데 영업 사원이 가서 이제 다른 건 이제 대충 설명하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고다. 이 책이야말로 이 서점에 꼭 이제 들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늦게 핀 꽃이에요. 늦게 핀 꽃. 23페이지 밑에 보면 나오는데요. 80살 노인이 쓴 자서전으로 노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78의 나이에 결혼했고요. 노인의 신부는 결혼식을 치른 다음 해 83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저자 양력에 따르면 노인은 중서부의 여러 신문 매체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일했고 문장은 빈틈없고 유머러스하며 넋두리 따윈 전혀 없었다. 그래서 늦게 핀 꽃이 어밀리아 읽어보니까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밀리아도 약간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눈치가 없냐 하면 우선 이 피클리가 순문학을 좋아하는데 이런 자서전 이런 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피클리가 지금 아내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 책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78에 결혼했는데 그 신부가 다음에 죽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책이야말로 하면서 막 듣니까 피클리가 어떡하지? 예. 피클리가 뭐 당연히 안 받아들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밀리아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그냥 대충 여기 놔두고 가라. 그래서 어밀리아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 피클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네. 그 첫 만남이 이제 첫 단추를 잘 꼈어야 되는데. 첫 번째를 차지하고요. 네. 근데 이제 늦게 핀 꽃 이 책 자체가 좀 사실은 좀 문제적이에요. 그래서 늦게 핀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왜 이 책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밀리아와 이 피클리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잘 쓰여졌을까? 이게 또 하나의 복선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복선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어허. 근데 나중에 놀랄만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책을 보셔야 알고요. 궁금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45페이지 보면 테멀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이 있는데 이게 그 피크리가 아끼던 책이에요. 희귀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드가 알란 포가 썼던 시집인데 네. 아주 희귀본이어가지고 막 수십만 40만 달러 이상 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요걸 하나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이 피크리가 계속 밤마다 술을 먹는 거죠. 술을 먹다가 여기서 쓰러져서 자기도 하고 저기서 쓰러져서 자기도 하는데 쓰러져서 잤다가 이제 깨가지고 보니까 이 책이 없어진 겁니다. 네, 테멀레인이 없어진 거죠. 무려 40만 달러 이상 나가는 이 책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 복선인 거죠. 과연 이 책은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이걸 훔쳐간 걸까? 그 책 뒤에 이제 밝혀집니다. 아, 추리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이기도 하고 추리이기도 하고 우와.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짬뽕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여기부터는 또 추리 소설 말씀하신 대로 범인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범인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섬에 소문이 난 겁니다. 아하. 아, 저 주인이 이 40만 달러짜리 희귀본을 한 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도둑 맞았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추모하면서 찾아오지 않던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겉마음과 속마음 이제 예. 일명 이제 보물찾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위로의 말과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같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 읽다가 정말 웃겨가지고 깔깔대 먹게 되는데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책을 도둑 맞고 나서 몇 주 동안 아일랜드 서점의 매출은 미미하긴 해도 통계적으로 희한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네, 그래서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를 품은 동네 사람, 줄여서 선동사라고 하자. 네, 선의를 품은 동네 사람, 선동사.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멀레인에 대해 무슨 소식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냐 해석. 당신의 중차대한 개인적 손실을 내 개인적 즐거움으로 삼아도 될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은 나의 기쁨.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AJ 피크리가 이렇게 대답한다. 아직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 사는 건 여전히 역같지. 그러니까 선동사가 또 이렇게 물어요. 네. 이렇게 답해요. 아, 분명 조만간 뭔가 나올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현 상황의 결과가 어찌되든 어차피 난 투자한 것도 아니니 낙관적으로 본다고 손해볼 것 없지. 내일 아니야. 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책 중에 내가 아직 안 본 거 있나요? 그러니까 AJ 피크리가 대답합니다. 2억 원 있죠. 근데 속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거의 다일 거야. 당신은 몇 달 동안 우리 서점에 얼씬도 안 했잖아. 아니 몇 년은 됐겠다. 그래놓고 대답은 이제 2억 원 있죠. 이렇게. 읽은 책이 없을 걸 이 마음인데. 예, 겸손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 타임스 서평란에서 본 책이 있었는데 표지가 아마 빨간색이었던가. 그러니까 작가도 작품 제목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AJ 피크리가 이렇게 답합니다. 네,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속마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두루뭉술한 말이 어딨냐. 저자, 제목, 줄거리 설명 이런 게 있어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표지가 빨간색인 것 같다느니 뉴욕타임스 서평란에 실렸다느니 하는 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책에 대해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건 없으시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네 머리에서 나온 말로 하라고. 네.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해서 책이 매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달러짜리 책은 분실했지만 어쨌든 매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AJ 피크리가 뭘 깨닫게 됐냐면 61페이지 나오는데 6번째 줄 보면 AJ는 동네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긁으며 책을 이제 하니까 신용카드를 긁으며
죽음이 관계를 차단하는 상실인 반면 도난은 관계를 이어주는 견딜 만한 상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내가 죽은 건 관계를 차단하는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하는 상실이고 물건이 없어진 건 관계를 이어주는 견딜 만한 상실이다. 아. 대단한 깨달음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동네 책방과 관련해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오. 그거는 이제 65페이지인데 어떤 거냐면 동네에서 물건을 이제 서점을 이렇게 하다가 서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뭔가 누군가 있는 듯한 서점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불을 켜고 통로로 이렇게 살피고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코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거기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AJ 피클리가 이제 묻는 거예요. 대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기가 대답해요. 마야. 예. 그래서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2살. 그래서 네 엄마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얘기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 피클리가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점 문 닫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애가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메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66페이지 보면 메모고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정말 황당해요. 이 서점의 주인께 이 아이는 마야입니다. 25개월 됐어요. 매우 영리하고 원령에 비해 말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귀엽고 착한 아이예요. 저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책에 둘러싸여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매우 사랑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 아버지는 아이와 있어줄 형편이 못 되고 달리 도와줄 가족도 없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마야의 엄마 울림. 네, 이 메모를 남기고 아이가 서점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서점에 놓고 가버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네, 그래서 AJ 피클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래서 막 걱정하고 신고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펼쳐지냐면 75페이지 가면 바로 이제 다시 추리 소설로 갑니다. 섬에서 등대 근처에서 해안에 시체 한 구가 떠밀려와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신분증이 있는데 이름은 메리안 월리스고 이 아이의 마야의 엄마입니다. 흑인이고 22살인데 이 섬에 들어와서 아이를 이 서점에 두고 바다로 나가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왜 죽었을까? 이 여자는 왜 섬으로 들어왔을까? 이게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그래서 왜 이 여자가 이 섬으로 들어왔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가 또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반부를 봐야 되는데 또 이 사건을 막 또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상이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매상이 올라가느냐 하면 AJ 피클리가 그 아이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애를 네,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손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91페이지부터 90페이지부터 앨리스 섬의 엄마들은 아이가 방치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아이 양육에 대해서 뭘 알겠는가? 그것을 명분 삼아 걸핏하며 서점에 들러 AJ에게 조언을 하고 이따금 작은 선물들 유아용 가구나 옷이나 담요나 장난감을 갖다 주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막 오는 거죠. 엄마들이 막 오니까 처음에는 막 선물 주고 이러다가 엄마들이 우리 애랑 같이 볼 책 없어요? 내가 볼 잡지 없어요? 이러면서 다시 책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1페이지 보면 아기를 보러 왔다가 책과 잡지까지 사는 여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AJ는 여자들이 읽고 이야기하기 좋아할 만한 책을 갖다 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매상이 또 막 이렇게 많아져서 또 마야 효과인 거죠. 마야가 딸로 들어온 덕분에 다시 또 매상이 쏠쏠해지는. 네. 그래서 두 번의 매상이 올라가는 이야기를 앞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들 앞에 말해놓은 그 복선들이 뒤에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추리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런 게 이제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310페이지 보면 가게는 그대로 있고요. 다시 이제 이 영업 사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이컵 가드너라고 하는 신입 사원이 들어오고 신입 사원한테
어밀리아 로먼이 또 이제 이 아일랜드 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일랜드 서점 소유주 이즈메이 페리시와 니콜라스 램비에이스 서점 주인 서점이 바뀐 바뀌었네요. 거예요. 서점 네.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램비에이스라는 사람은 전직 경찰이고요. 그래서 범죄 문학과 영 어덜트 소설 분야에 강하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연극부를 담당했던 이즈메이 페리시 전직 교사인데 이 사람은 A+급 작가 이벤트 주최자로 믿을 만하다. 매장에는 카페와 극장이 있고 온라인 노출도 훌륭하다. 온라인 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은 전주인 AJ 피크리가 닦아놓은 단단한 기초 위에 이룩되었는데 피크리의 취향은 문학 쪽에 경도되어 있었다. 여전히 문학을 크게 취급하고 있으나 주인 내외는 자신들이 팔지 못할 것은 들여놓지 않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아일랜드 서점을 사랑한다. 나는 신을 믿지 않고 종교도 없다. 하지만 내게 이 서점은 이승에서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이런 서점들이 있는 한 출판업은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 확언한다. 어밀리아 로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왜 어밀리아 로먼이 이 서점이 영원히 지속될 거고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했는지는 또 책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네. 와, 김탁권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네. 웃으면서 재밌게 진행해 본 거는 와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아니고 몇 손가락 물론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왜 동네 책방이 이토록 사랑하는가.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탁한 선생님과 함께 게브리얼 제빈이 쓴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 나눴습니다.